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룬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63년 12월 17일 한 남자가 세계 최빈국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 100달러, 문맹률 28%, 수출액 8,700만 달러의 절망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년 후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출 172배 폭증, GDP 20배 성장, 농업국가에서 공업강국으로의 완벽한 변신. 지금부터 그 위대한 변화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받은 대한민국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이는 아프리카 최빈국과 같은 수준으로 현재 가치로도 한 달에 겨우 10만 원으로 버텨야 하는 극빈 상태였습니다. 더욱 암담했던 건 산업 구조였습니다. 국민소득의 45%가 농업, 제조업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글을 읽지 못했고 72%가 농촌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출은 어땠을까요? 8,700만 달러라는 보잘것없는 규모에 그마저도 철광석과 명태 같은 원시 자원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박정희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부터 보시겠습니다. 1963년 8,700만 달러였던 수출이 1979년 150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정확히 172배. 같은 기간 일본은 5배, 미국은 겨우 3배 성장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 속도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의 대변신입니다. 1963년 철광석과 생선이 80%였던 후진국형 구조가 1979년에는 섬유, 전자, 철강 등 공산품이 90%를 차지하는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수출 기업의 법인세 50% 감면, 특별 저금리 대출, 원료 수입 특혜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0년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을 만들어 세계의 기업과 기술을 끌어들였고 19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꿈 같은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1963년 30억 달러였던 GDP가 1979년 620억 달러로 20.7배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8.9%, 이는 세계 평균 4.2%의 2배가 넘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첫째,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GDP 대비 투자율을 13%에서 31%로 끌어올렸습니다. 선진국 평균 22%로 훨씬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였죠. 둘째, 국민의 저축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저축률이 8.8%에서 28.4%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가 전국 구석구석에서 국민의 성금을 모아 산업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전략적 외자 도입이었습니다. 한일 협정으로 확보한 8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0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그 결과는 20배 성장이라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1968년 2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반대했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연인원 900만 명이 투입된 이 국가적 대사업은 놀랍게도 단 2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산이 10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 운송비는 33% 절감, 첫 해에만 78억 원의 물류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3배, 684개의 새로운 공장이 고속도로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박정희의 해안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을 만든 것입니다.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화학공업 선언을 합니다.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전자, 비철금속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9조 9천억 원, 전체 제조업 투자의 76.5%라는 엄청난 자원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했지만 박정희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포항제철이 1973년부터 연간 10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을 수입하던 나라가 철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입니다.
조선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974년 현대중공업, 1978년 대우조선이 차례로 가동되면서 1979년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조선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바다를 모르던 농업국가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만 키운 것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963년 쌀이 부족해 수입하던 나라가 1975년 완전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쌀 생산량 77% 증가, 단위당 수확량 56% 증가. 이 기적의 주역은 통일벼였습니다. 1971년 개발된 이 놀라운 품종은 수확량을 30% 늘렸고 1978년에는 전국 논이 76%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위대한 운동에 투입된 예산은 41억에서 4,252억 원으로 100배 증가, 자립마을이 7%에서 67%로 늘어났습니다. 농로 포장 844% 증가, 동력 경운기 23배 증가, 초가집이 사라지고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근본임을 알았습니다. 문맹률 28%에서 12%로 10명 중 3명이 글을 못 읽던 나라가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아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학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205%, 고등학교 186%, 특히 산업 인력을 위한 공업고등학교는 318% 증가. 진학률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중학교 진학률 35%에서 85%, 고등학교 25%에서 70%, 대학 7%에서 18%.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열린 것입니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직업훈련은 34배 확대, 성인문예 교육 245만 명 참여. 박정희는 국민 모두를 인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교육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이때 뿌려진 씨앗 덕분입니다. 16년간 1334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인구의 72%가 농촌에 살던 나라가 55%가 도시에 사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이런 대이동이 일어났을까요? 박정희가 만든 일자리 때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85만에서 294만으로 3배 이상 증가. 도시 근로자는 농민보다 40% 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농업 45%, 제조업 15%였던 후진국 구조가 농업 25%, 제조업 30%의 선진국형 구조로.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GDP 세계 27위, 수출 세계 17위, 1인당 소득 1,640달러로 중진국 진입, 제조업 비중은 선진국 수준, 문맹률은 선진국에 근접, 세계은행은 한국의 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압축 성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10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수출 172배, GDP 20배, 1인당 소득 16배, 이 모든 기적이 단 16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빈국이 중진국으로, 농업국가가 공업강국으로, 문맹국가가 교육강국으로.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위대한 업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풍요는 모두 이 16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이 만든 한강의 기적, 이는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